자, 이번에는 삐아제의 교육 이론에 대해서, 학습 이론에 대해서 좀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탐구학습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구성주의, 지난번에 구성주의에 대해서 설명하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과학교육을 공부하다 보면 컨스트럭티비즘, 구성주의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그 시초가 이제 삐아제의 연구, 삐아제의 학습 이론에서 이제 시작이 되었습니다. 자, 삐아제 다 이제 그 교육 수업을 받았으면은 아마 이름은 다 아실 거고요. 그 다음에 언제 태어나고 언제 돌아가셨는지, 그리고 이제 구성주의자입니다. 그리고 삐아제의 인지발달 단계, 아마 이걸로 이제 많이 유명하신데, 여기서는 삐아제의 러닝 메커니즘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용어를 아셔야 되는데요. 제일 처음에 스키마, assimilation, accommodation. assimilation은 이제 한국말로 동화라고 하고, accommodation은 조절,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계속 영어 단어로 사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세 단어에 대해서 잠시 한번 우리가 알아보고 이제 러닝 이론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키마는 한마디 이게 구조예요. 이제 어떤 그 머릿속에 있는 인지 구조인데, 뭐냐면 지금 토픽이 플랜트라고 하게 되면요, 식물. 여러분들이 제가 식물 얘기했을 때 떠오르는 모든 것들이 다 플랜트, 식물에 관련된 스키마인 것입니다. 예를 들면 다양한 식물의 이름도 있을 것이고, 꽃을 샀던 경험, 뭐 나무를 타다가 넘어졌던 경험, 이런 모든 것들이 그 식물이라는 또는 나무 뭐 이런 거에 대해서 다 연결돼 있잖아요. 그게 여러분들의 식물이나 또 나무에 관한 스키마가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은 또 어떤 것이 있냐 그러면, 자, 식물이 자라기 위해서는 흙이 필요한가? 라는 질문이 있는데, 이거에 대한 여러분들의 생각, 그것도 스키마를 작동시키면서 얘기를 하겠죠? 어떻게 생각합니까? 흙이 필요한가요? 네, 거의 대부분이 다 흙이 필요하다고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은 어시밀레이션에서 얘기해 볼게요. 내가 생각하기에 플랜트는 흙이 필요하다, 자라기 위해서는. 그래서 밖에 나갔더니만 이게 뭔지 아시겠어요? 양파예요. 양파를 딱 보고 양파가, 이게 그로서리 스토어 가면은 그냥 양파 깨끗하게 있는 것만 봤는데, 이게 땅에 이게 심어져 있는 거는 잘 못 보죠. 우리 제주도 학생들은 많이 봤을지도 모르겠지만, 이게 딱 보면은 양파도 식물이네 라고 이제 되는 거죠. 그래서 식물인데 여기 흙에 지금 딱 묻혀 있으니까 역시 양파도 흙이 필요하구나, 자라기 위해서는. 그럼 이때 이 새로운 정보, 그 전에 한 번도 양파가 이게 흙에 묻혀 있는 걸 본 적이 없어요. 흙에서 자라는 거를. 새로운 정보를 지금 받잖아요. 받았는데 그게 내가 갖고 있는 스키마, 즉 뭐냐면 식물은 자라기 위해서는 흙이 필요하다라는 거가, 그 아이디어에 이게 그냥 자연스럽게 이제 동화가 되는 거죠. 어시밀레이트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저 보세요. 흙이 필요해요. 네, 양파. 이거는 또 이게 오이인지 호박인지, 호박 같은데, 예, 자, 호박 같습니다. 이 호박 같은 경우도 어떻게 해요? 이게 식물이잖아요. 보니까 이게 식물이네. 흙에서 자라네. 역시 플랜트는 어떻게 해요? 식물은 흙이 필요하구나 라는 스키마에 이 새로운 정보가 어시밀레이트 되는 거죠. 동화가 되는 것입니다. 문제가 없어요. 자, 어시밀레이션은 뭐냐 하면은 새로운 정보가 이렇게 나타났을 때, 새로운 정보를 받았을 때, 그게 기존에 있는 스키마에 자연스럽게 하나의 또 다른 이제 그 정보로 이제 어시밀레이트, 동화가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됐을 때 이런 동화작용을 계속하면 어떻게 되냐 그러면, 플랜트는, 식물은 자라기 위해서는 흙이 필요하다라는 아이디어가 점점 더 풍성해지겠죠. 양파를 봤는데 양파도 그렇게 돼 있고, 호박도 그렇게 돼 있고, 뭐도 그렇게 다 어떻게 흙에서 자라. 내가 가서 보니까 다 얘기하면서 점점 내가 그 아이디어에 대한 어떤 스키마나 이 스키마가 풍성해지겠죠. 어시밀레이션 작용에 의해서. 근데 인지 평형이 안 돼. 디스이퀄리브리움이니까 인지적으로
평형이 아니 비평형이 되는 거죠. 어떤 때냐 그러면 이 새로운 정보를 딱 얻었는데 그게 본인이 갖고 있는 스키마하고 뭔가 매치가 안 되는 거예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되냐? 자, 그럼 플랜트가 뭐냐? 식물이 흙이 없이 자라날 수 있을까요? 라고 물어보면 당연히 식물은 흙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다 그러면 흙이 없으면 식물이 어떻게 자라요? 안 되죠? 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학생들이. 그랬는데 딱 보니까 이게 플랜트인데 그냥 우리 컵에다가 물만 집어넣고 식물 딱 집어넣는데 계속 자란단 말이에요. 이건 뭐지? 이렇게 되는 거죠. 예. 그러면 이제 또 자기가 이 새로운 정보가 본인이 갖고 있는 어떤 스키마에 그 어떤 지식의 어떤 구조 이거에 뭔가 매치가 안 되잖아요. 그랬을 때는 어떻게 되느냐? 또 다른 경우 이게 연못이나 이런 데 가보면 이게 꽃이 막 피어 있는데 이게 물에 둥둥 떠 있어요. 뿌리가 이제 물 속에 있단 말이에요. 흙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양파 같은 경우도 흙에서만 자라는 줄 알았더니만 그냥 이게 또 물컵에 놔두니까 또 막 자라요. 이런 다양한 경험들이 기존에 본인이 갖고 있는 흙이 필요하다. 식물은 자라기 위해서는 흙이 필요하다라는 그런 기존의 지식 체계하고 안 맞게 되는 것이죠. 자, 또 여기 양파 또 있네요. 이건 양파가 아니었나요? 제가 잘못 알았네. 이게 양파네요. 자, 양파 같은 경우도 그냥 흙이 없이 잘 자란단 말이죠. 이런 새로운 정보가 계속 들어오게 되면 인지적으로 어떻게 되면 갈등이 생기는 겁니다.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이거 무슨 시츄에이션이지? 이거 무슨 일이지? 이렇게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새로운 정보가 기존에 있는 본인의 스키마하고 뭔가 매치가 안 돼요. 이게 매치라는 게 뭐냐 그러면 이해할 수가 없는 경우죠. 이런 경우에 이제 인지 비평형이 일어나는 거죠. 다시 말로 인지 갈등이 일어나는 상황입니다. Cognitive conflict, 또 Cognitive disequilibrium이 이제 일어나는 상황인 것이죠. 자, 피아제가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럴 때 이제 뭐냐면 accommodation이 이제 필요한 겁니다. 새로운 정보를 받아들여야 되잖아요. 그럼 안 받아들이면 어떻게 되냐? 그냥 무시하는 거예요. 그냥 몰라요 해가지고 넘어가는 건데 이거를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냐면 기존에 있는 자기의 스키마를 살짝 바꿔야 되는 거예요. 예. 바꾸면서 새로운 정보를 이제 자기의 이제 지식 체계에다가 집어 넣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자기의 지금 존재하는 지식 체계를 살짝 바꾸면서 새로운 정보를 갖다가 집어넣는 이 과정을 이제 조절, 어코모데이션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런 경우는 학생들이 어떻게 집어넣을 수 있을까요? 흙이 식물이 자라는데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를 봤잖아요. 그럼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보통은 예외도 있구나. 그러니까 흙이 필요한데 예외적으로 어떤 식물들은 흙이 없어도 자랄 수 있구나 라고 만약에 그렇게 생각하면서 이 새로운 정보를 이제 어코모데이트 할 수도 있다 이런 것입니다. 자, 그러면 다른 예를 하나 더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그 흙에다가 약간 이제 물을 좀 적셔가지고 이거를 그 유리병에다가 집어넣고 그 안에 이제 식물을 집어넣었어요. 예, 그 안에 식물을 집어넣고 이걸 뚜껑을 완전히 닫았습니다. 완벽하게. 그런 경우에 그 다음에 윈도우 옆에 창가 옆에 놔둔 다음에 질문은 뭐냐면 자, 얼마나 이 식물이 그 서바이브 할 수 있을까요? 한번 예측해 보세요 라는 게 질문이에요. 자, 다시 한번요. 투명한 유리병 안에 흙을 넣는데 약간 물도 약간 집어넣어 가지고 축축한 흙을 집어넣고 식물을 거기다 심었어요. 뚜껑을 완벽하게 닫았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창가에 햇볕이 드는 창가에 놔뒀을 때 과연 이 식물이 살아남을 것인가? 살아남는다 그러면 얼마 동안 살아남을 것인가? 한번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저희 미국에 있는 예비교사들한테 물어보면 보통 한 일주일, maybe 열흘 정도 살다가 죽을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합니다. 왜? 공기가 막혀 있으니까 공기가 숨을 못 쉬잖아요. 그래서 죽을 것이다. 그 다음에
식물은 물이 필요한데 물 처음에 좀 약간 축축한 흙이라 그랬는데 나중에는 물이 없으니까 아마 목말라서 죽을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하더라고요. 자, 결론을 한번 보겠습니다. 어떻게 됐느냐? 59일 한 2달이 지나도 아주 건강하게 잘 자라고 있어요. 이건 뭐지? 갑자기 이 머리가 띵해지면서 심적으로도 불편하시죠? 왜냐하면 이렇구나, 이래서 그렇구나라고 딱 뭔가 해석이 되고 바로 딱 되면은 좋겠는데 그게 아니라 이상한데? 뭐 잘못됐나? 계속 이런 마음이 든다. 지금 여러분들이 인지적인 비평형, 인지 갈등 상황에 노출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상황을 이게 계속 불편하다는 얘기 뭐냐 하면 해석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의 기존의 스키마에다가 집어넣을 수가 없는 상황인 것이죠. 이게 인지 갈등, 인지 비평형의 상태입니다. 자, 그럼 이거 어떻게 할까요? 제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식물은 광합성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산화탄소가 필요하지만 또 식물은 living thing, 이게 생명체이기 때문에 뭐냐면 호흡을 해야 돼요. 호흡을 할 때는 산소를 들여 마시고 이산화탄소를 내뱉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햇볕이 없는 밤에는 또 이산화탄소를 또 내뱉으겠죠. 또 낮에는 또 이산화탄소를 또 들여 마셔가지고 광합성을 더 많이 할 것이고, 물론 낮에도 호흡을 하죠. 하지만 광합성을 더 많이 하니까. 그래서 공기는 이게 이산화탄소가 들어갔다 나왔다 광합성과 호흡을 병행하면서 좀 해결할 수 있을 것이고, 자, 그 다음에 물 같은 경우 물이 없잖아요. 물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게 다 날아가서 그럼 어떻게 돼요? 증발한다. 그러면 다 벽에 또 이제 붙어서 이제 응축되겠죠. 그 다음에 응축된 물이 또 밑으로 흘러서 또 계속 물이 계속 사이클이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 안에 미생물들이 있을 거예요. 미생물들도 계속 어떻게 호흡을 하게 되면 계속 이산화탄소를 내뱉기 때문에 이산화탄소도 공급되고, 이걸 하나의 닫혀있는 그 우리 지구라고 생각해 보세요. 식물이 있고 미생물들, 작은 벌레들, 동물이 있고, 비가 내렸다가 증발했다가 공기가 들어갔다가 나왔다가, 그러면 또 계속 살 수 있을 것 같죠? 또 이렇게 얘기하니까 또 그렇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죠. 여러분들이 이해가 된다. 그러면 이제 인지적인 비평형에서 다시 인지적인 평형 단계로, 그 인지 갈등 상황에서 평형 상태로 다시 되돌아온 거죠. 어떻게 하면서 새로운 인포메이션을 어코모데이트 하면서 여러분들의 기존에 있는 스키마에, 기존에 알고 있는 지식을 살짝 바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광합성만 생각했다 그러면 잠깐만 그러고 보니까 식물이 광합성만 하는 게 아니라 호흡도 하네? 라고 해서 그걸 또 바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식 체계를. 그러면서 이거를 이해를 하게 되면 그게 조절, 어코모데이션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그 새로운 정보, 여러분이 새로운 정보를 이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좀 이제 이해가 되시나요? 네. 자, 그러면 여기서 임플리케이션이 뭐냐? 어떤 메시지를 우리가 이제 여기서 받을 수 있냐 그러면, 우리가 이제 그 지금 탐구학습에 대해서 얘기하잖아요. 사실 탐구학습뿐만이 아니라 연역적인 우리 모델링 스트래티지 이런 거 수업을 할 때 그 학생들의 그 사전 지식, 보통 이제 5개념을 갖고 있다 그러면 이런 개념을 챌린지하는 익스피리언스나 정보를 줘가지고 학생들이 인지 갈등이 일어날 수 있도록 유도한다 그러면 여러분의 수업이 훨씬 더 효과적일 거라는 것입니다. 그럼 아까 탐구학습할 때 장점이 뭐라 그랬죠? 학생들이 자신의 개념에 기초해서 예측을 했는데 예측이 탁 틀리잖아요. 전구, 그 다음에 건전지라고 했을 때는 전선 하나로 했는데 딱 했더니만 안 되잖아요. 그냥 이렇게 붙여서 하면 될 것 같은데 안 되죠. 자기의 생각이 워킹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자기의 그 프라이어 날리지를 챌린지할 수 있는 경험을 또는 인포메이션을 학생들에게 주면 학생들이 인지 갈등, 인지 비평형 상태에 도달하게 되고 그게 그 학습 효과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과학교육에서는 이 Cognitive Conflict Strategy에서 인지 갈등 전략,
아주 중요한 또 학습 모델로도 사용합니다. 무슨 얘기냐 그럼 어떤 현상을 제시하고 그 다음에 학생들의 그걸 해석하게 하고 그러면서 사전 지식, 5개념을 드러내잖아요. 그 다음에 실제로 테스트를 딱 해봤더니만 학생들의 5개념이 워킹이 안 한다, 잘못됐다라는 것을 보여줘서 학생들이 인지 갈등을 유발시키는 것이죠. 인지 갈등을 유발시키고 그 다음에 그거를 어코모데이트 할 수 있도록, 조절할 수 있도록 적절한 추릿을 해주면 학생들의 학습 효과가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인지 갈등 전략을 사용하기도 하는데, 이게 우리 탐구학습에서 똑같습니다. 학생들에게 어떤 피노미나를 주고 현상을 주고 학생들이 어떻게 될까 예측하도록 하죠. 그럼 5개념에 의해서 학생들이 잘못된 예측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결과를 한번 봅시다. 테스트 해보자고 딱 했을 때 그 잘못된 결과를 보면서 여러분들의 아이디어는 틀렸습니다, 워킹하지 않습니다라는 걸 보여주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과학적 개념을 도입하면서 이거를 왜 이렇게 되는지 설명함으로 해가지고 학생들의 인지 갈등을 유발했던 거를 그 스키마를 바꾸면서 결국은 인지 갈등을 해소해서 학습을 일어날 수 있도록, 좋은 학습이, 유의미한 학습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인지 갈등 전략이고, 이런 전략이 우리 탐구학습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그러면 보다 효과적인 탐구학습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예를 들면 이제 컨셉 테스트라 그래서 리바이진 이게 프로블럼인데요. 이게 문제가 뭐냐 그러면 보세요. 펜치가 가운데 있어요, 이렇게. 그런데 여기는 하나의 딱 포를 딱 박아놓고 말을 또 당겨요. 똑같은 말로 똑같은 힘으로 당기는 겁니다. 가정을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근데 대신에 이쪽은 말 2개가 양쪽에서 당기고 있어요. 차이점이 뭔지 아시겠죠? 저쪽 양쪽 2말이 똑같은 힘으로 당기고 있고, 이 말이 당기는 똑같은 힘만큼 이 말이 당기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 말 대신에 이게 있어요. 폴이 딱 있는 거예요. 나무 기둥이. 자, 그랬을 때 질문이 이렇게 나오는 것입니다. 이 펜치의 텐션, 힘이 과연 어느 게 더 클까? 아니면 같을까? 뭐 작을까? 이렇게 물어보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한번 잠시 생각해 보세요. 어떨 것 같아요? 네, 갑자기 이게 챌린지가 되죠. 그러면서 보통 어떻게 얘기하냐 그러면 이게 더 텐션이 클 거라 생각하시죠? 왜냐하면 말 2개가 땡기는 거고 이거는 말 하나가 땡기는 거잖아요. 당연히 이게 더 텐션이 크겠다라는 예측을 하는 거고, 여러분들의 사전 선개념의 기초에서 그 선개념은 여러분의 스키마 그 기초해 가지고 그렇게 예측을 하는데, 테스트를 해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그 용수철 저울 있잖아요. 용수철 저울로 용수철 저울로 해가지고 실험을 딱 해봐요. 해봤더니만 뭐 여기서 지금 다 할 수는 없고 해봤더니만 결론이 어떻게 나왔습니까? 양쪽 다 똑같다. 그러면 이제 학생들이 멘붕이 오는 거예요. 어떻게 똑같을 수가 있지? 인지 갈등에 도달한 겁니다. 그럼 인지 갈등 해소를 시켜줘야 되잖아요. 어떻게? 뉴턴의 제3법칙, 작용 반작용을 도입하면서 이걸 자세히 보는 거예요. 자, 이게 왜 저 말일 때가 더 텐션이 크다고 생각하냐 그러면, 보통 학생들이 어떤 5개념이냐 그러면 이건 생명체가 아니잖아요. 생명체가 아닌데 어떻게 이거 막 땡기고 이게 힘을 막 주고 이렇게 생각을 안 해요. 하지만 자세히 보세요. 이게 그대로 있다는 얘기 뭐냐 그러면 이게 땡기고 있잖아요. 땡기고 있는데 이게 그대로 있다는 얘기 뭐냐면 내가 땡기는 것만큼 이 기둥이 나를 땡기고 있기 때문에 그대로 있는 거예요. 내가 더 땡겨요. 요 기둥이 땡기는 것보다 내가 더 땡기면 이 기둥은 뽑히는 거고, 그렇죠? 근데 이제 기둥이 내가 땡기는 것만큼 똑같이 땡기고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지금 움직임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홀스가 땡기는 만큼 이것도 땡기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이게 땡기는 만큼 그대로 멈춰 있다. 이게 제자리에 딱 힘의 균형을 이룬다 그러면 요거 땡기는 것만큼 저게 땡기고 있는 거예요. 이게 더 땡기면 어떻게 해요? 이게 질질질 끌려오겠죠. 예. 뭐 말로 다 설명할 수 없습니다만은 여러분들 이제 과학을 가르치는 예비교사이기 때문에 다 이해할 거라 생각하시고 넘어가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학생들의 5개념을 챌린지할 수 있는 문제를 주무로 해가지고 인지 갈등을 유발시켜가지고 그 다음에 학생들에게 그
어코모데이션을 이제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줘가지고 학생들이 유의미한 학습을 유도한다라는 건데, 이런 아이디어를 탐구학습에 적용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리서치 퀘스천이 있고 어떤 활동을 하는데 그 활동 자체가 학생들이 기존에 갖고 있는 선개념하고 선개념으로 하는 예측하고 틀리게 나왔을 때, 그때 탐구학습이 훨씬 더 효과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자, 이거는 뭐냐 그러면요, 아주 어린 학생들, 아마 한국 나이로 한 4, 5살, 5살, 6살 학생들이에요. 지구가 둥글다라는 거를 이제 설명을 해준 거예요. 수업을 했어요. 지구가 둥글다. 나중에 인터뷰를 했어요, 학생들에게. 그래서 인터뷰를 해서 학생들한테 물어보죠. 자, 지구는 어떻게 생겼니? 그럼 다 뭐라고 해요? 지구는 둥글어요 라고 했어요. 역시 잘 배웠구나. 자, 한번 네가 그 둥글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한번 얘기해 볼래? 했더니만 커브처럼 둥글다. 산처럼 둥글다. 여기 뭐 달처럼 이게 바라보는 것처럼 이제 둥글다. 여기 둥근데 디스크예요. 다 바다가 있고 지구가 이렇게 둥글다. 뭐 이런 식으로 둥글다라고 해석을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자, 학생들은 보통 우리가 어린애들은 밖에 나가면 지구는 평평하잖아요. 땅이 평평하니까 이 지구가 평평하다고 생각하는데, 선생님이 이게 둥글다라고 하니까 나름대로 자기의 스키마를 바꿔가지고 이거를 어코모데이트 한 거죠. 결과가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무슨 얘기냐, 학생들의 그 개념을 과학적인 개념으로 완전히 바꾸는 게 쉽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러닝이란 거는, 학습이란 거는 되게 천천히 점진적으로 일어난다는, 갑자기 뭐 지구가 둥글다 하게 되면 아, 이렇게 둥글고 이렇게 생겼구나 라는 걸 바로 탁 이해하는 게 아니라는 거. 그리고 학생들의 이런 학습을 도와주기 위해서는 효과적으로 도와주기 위해서는 말로만 지구가 둥글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이걸 지구 본도 보여줘서 이렇게 해보고, 그 다음에 스카이에서 보는 그 요새 인공에서 찍은 사진도 보여주고 다양한 경험을 줘가지고 학생들이 이해를 돕는 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지구가 둥글다, 간단한 것 같죠? 오스트레일리아가 어디 있죠? 지구 남반구에 있잖아요. 그럼 거기는 사람들은 어떻게 사는 거예요? 지구가 이렇게 있으면 땅을 짚고 그 머리가 이렇게 내려올 거 아니에요. 여기서 막 걸어 다니는 거예요. 상상을 해보세요. 이게 우리는 과학도니까 당연하지, 우리가 알고 있던 사실이잖아 하지만 학생들한테는 되게 이게 스트레인지한 아이디어입니다. 이 남반구에 있는 사람들은 다 업사이드 다운으로 머리가 땅으로 이렇게 돼가지고 걸어 다니는 거 아니에요? 예? 지구가 둥글다라는 걸 이해하는 게 단순하지 않다. 예, 이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은 이 과학을 우리가 탐구학습을 해가지고 지금 학생들에게 자신의 그 선개념을 통해서 예측도 하고 그 다음에 해석도 하고 하는데, 이런 것들이 워킹이 안 한다, 잘못됐다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장점이 있죠. 그렇지만 그런 거 한 번 했다 그래서 학생들이 자기 개념을 바로 포기하고 또 과학적 개념을 바로 탁 받아가지고 어코모데이션이 탁 일어나면서 학습이 짜잔 되느냐,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왜 그렇게 되는지, 또 이제 교육이라는 게, 학습이라는 게 왜 이렇게 힘든지, 그리고 점진적으로 일어나는지, 그거는 학생들이 갖고 있는 우리 이 스키마라는 게 막 하나 이게 아니라 어떤 체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체계를 전체적으로 다 완전히 다 바꿔줘야, 새로운 지식 체계로 바꿔줘야만이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개념적 이해, 완벽한 이해라는 것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제가 나중에 다음 차시에 좀 더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한 번의 어떤 경험을 통해서 학생들은 자신의 선개념이 잘못됐다고 바로 포기하지가 않는다. 자, 그러면 선생님들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한번 제가 임플리케이션을 한번 제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차시에.